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전선 케이블 관련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리값 상승과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에 따른 전선 케이블 수요 증가로 관련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과 건설 투자, 민간 소비 호조에 힘입어 1%대 깜짝 성장을 보였습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은 한국은행의 당초 전망치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한미일 3국이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미국, 일본 당국이 제1차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 각별한 유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다시 지금 양매수가 들어오는 가운데 코스피 강하게 상승하고 코스닥도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증시 보면서 또다시 흥분하지 마시고요. 13시 투자스쿨에 항상 본방사수하시면서 이 시장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아침 증시팔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4시에 항상 제가 또 마감 시황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전체적인 장을 한 번에 쫙 돌아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미증시와 한국 증시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양봉과 음봉을 오갔던 한 주였는데요. 국내 증시부터 실시간 시황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2650포인트를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현재 여기에서 움직인 것들을 보면 다시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기에 AI 관련해 가지고서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굉장히 혼조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요에 대한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시장에서는 상당한 그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코스피도 강하고 코스닥도 역시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관련해서 역시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도 이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금씩 바닥을 잡는 자리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전체적인 그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인 강자였던 자동차 그리고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현재 코스피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충분히 더 추세를 가지고 2800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도 역시 보시면 마찬가지 이 자리인데 생각보다 코스닥은 근데 조금 올라가는 게 힘들죠. 버겁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에서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그동안 들어왔던 자금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여전히 좀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개인들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자신들의 단가 방어를 위해 가지고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오르긴 했지만은 코스닥은 약간 좀 힘이 빠지는 모습, 그러면서도 여기 코스닥의 자금들은 다시 코스피로 몰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서 삼성전자 지금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음봉으로 올라가고 있죠. 여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지금 그래도 상승은 아니지만 일단은 약간은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자리, 호가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 보면 76,800원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위로 올라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여기서 만약 76,300원이 깨지면 여기서는 오히려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현재 자리. 자, 여기에서 이제 요 안에 179,600원을 향해 가지고서 올라가고 있는 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락을 해가지고서 171,100원대가 잠깐 무너지는 모습 보여줬지만 오늘 다시 올라와 가지고서 여기에 이 횡보 라인 안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 자, 만약 여기서 다시금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은 전 고점이 188,8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리와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강력한 그 전력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전력 설비주 그 뒤에 이제 이번에는 전선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한전선부터 먼저 볼게요. 네. 자, 우선 대한전선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보시게 되었을 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크게 올라갔죠.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 오늘 들어가지고서 전선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고 대체적으로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대한전선 아침 같은 경우 최고점 13% 이상 올라갔었는데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대원전선 같은 경우 여기도 역시 많이 올라갔었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간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금 눌림목을 만들고 올라가는 그 자리에 와 있죠. 지금 대원전선 같은 경우 25%가 넘게 올라가 있고 잘하면은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삼화계열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삼화전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 여기에 이 자리입니다. 자, 삼화전기 같은 경우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추세를 만들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저점 요 자리, 자, 저점으로 있었던 요 자리, 자, 35,950원에서부터 강하게 올라가서 벌써 5만 원대를 돌파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삼화 콘덴서 역시 마찬가지 서서히 그렇지만은 아주 완만하지만 상당히 단단하게 이렇게 지금 잡고 있고 오늘은 여기에서 갭 상승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7% 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그동안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투자하기 애먹었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삼화, 전기 삼화, 콘덴서 둘 다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 거 일단 조선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선 중에서 한국조선, HD 한국조선해양 마지막으로 보면은 역시 이렇게 단단하게 잡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약간 횡보할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이 자리, 자 127,200원 자리를 오늘 지켜주고서 다시금 올라가면은 대략 한 13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을 주도하고 있는 두 가지 섹터로 반도체 그리고 조선 쪽도 저희가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연일 드리고 있는데 조선 역시나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장전 급등주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김성기 전문가님께서 잡아주고 계시고요. 서울경제TV 증시8 방송 통해서 장전 브리핑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교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니 이슈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이슈 분석해보고 있고요. 역시나 실시간으로 소통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슈 짚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이 시간만 보더라도 오늘 장에서 중요한 이슈들은 알아갈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해주시는데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시니까 어떤 이슈들을 좀 오늘은 다뤄주실까요?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얘기했던 그런 주제들이 오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요 부분들은 조금 심도 있게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투자스쿨 뉴스 보겠습니다. 젠슨왕을 만난 최태원, 우리 까만잠바 황 사장님, 이제 우리 최태원 회장님 두 분이 만났어요. 자, 여기 관련된 이야기. 자, 두 번째, 유가 관련된 이야기. 중동 분쟁, 여기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관한 이야기. 세 번째, 기회 땅으로 오른 텍사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소부장들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 네 번째, 자, 연준이 아무래도 여름에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아. 연말 돼도 하기 힘들 수도 있어. 이런 아주 비관적인 얘기했다. 요거까지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한번 보죠. 젠슨왕을 만난 최태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황 사장님하고 최 사장님 두 분이 만나셨어요. 최 회장님하고. 만나가지고서 뭐라 그랬느냐.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두 분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이제 HBM 요거 너희들 잘 좀 공급 좀 해줘 하고 이제 젠슨 황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이게 내로남불 같은 얘기인데 젠슨 황 같은 경우는 참 이게 뭐라 그럴까 납품 안 지키기로 유명합니다. 납품이 좀 이상하다로 유명한 회사였죠. 예전에. 그래서 오죽하면은 애플도 이것 때문에 한번 크게 혼이 나고 그러고서 심지어는 그 자존심 센 스티브 잡스가 직접 고객들에게 대고객 사과까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그때쯤 얘기죠. 거의 죽을 때 다 됐을 때 이때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런 게 한번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젠슨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HBM 메모리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지금은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다른 경쟁업체가 생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위해서 우리의 최태원 회장님께서 그래도 젠슨왕을 찾아가 가지고서 자, 우리 사이가 그래도 보통 사이는 아닌데 TSMC하고 셋이 이렇게 서로 잘 좀 지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 얘기. 다음으로 자, 그다음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는 이제 중동 분쟁 발생할 때 유가가 120불까지 갈 수 있다. 최고점을 찍었던 게 언제였냐면 2014년도. 자, 유가가 배럴당 160불까지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중동에서 완전히 난리가 났었죠. 자, 이제 우리 석유 가지고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참 기염을 토했던 중동이 있었죠. 자, 그래서 현재 여기 보면은 CNBC에 따르면은 월드뱅크는 산유국이 몰려있는 중동에서 만약 여기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가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은 앞으로 자, 유가 통제가 힘들 수 있다. 유가 통제가 힘들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가가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인플레이션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미 옛날부터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유가가 잡히지 않으면은 유가의 안정 없이 인플레이션 안정이 없다. 인플레이션 안정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 인하도 없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하도 안 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조금 많이 힘든 상황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동 지역 분쟁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지역에 참 고집쟁이들이 많죠. 각 나라별로 사람들 특성이 참 고집쟁이들이 많다 보니 지금 여기다가 서로 감정이 깊어지니까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데 누구 하나 죽으면 안 되죠. 죽지 않고 끝내기 이거를 참 찾기 위해 가지고서는 너무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것이 현재 지금 여기에 중간에 끼어 있는 미국이나 카타르나 요르단 같은 나라들이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을 중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죠. 세 번째, 기회 땅으로 터오른 텍사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다 달려간다.
자, 근데 이게 달려가는 회사들 몇몇을 보니 주로 어떤 애들이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FST, 한양ENG 등등등. 오늘 전부 다 급등 나온 종목들이 여기 다 있죠. 뭐냐? 삼성 테일러시에 들어가겠다. 자, 삼성 공장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다른 거, 이제 OLED 관련돼 있는 거. OLED 관련 종목 등도 오늘 좀 해가지고서는 소부장들이 좀 떠오르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무슨 얘기냐? 앞으로 해외, 특히 미국 공장, 미국에 지금 현재 대형 그 공장을 짓는 우리의 대기업들이 있죠. 삼성, SK,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얼티엄하고 하고 있고, 그 다음 누가 있느냐? 현대차. 자, 그럼 여기 보면은 대부분이 얘네들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총이 큰 기업이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산업을 바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인데, 여기에 붙어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들인 이 소부장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얘들이 과연 여기에서 과연 미국에 가기만 하겠느냐? 잘못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미 얘기했듯이. 자, 여기에 미국으로 갔을 때 그러면 이 회사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네. 그러면은 M&A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서는 수실 그런 여지가 있는 회사들도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이렇게 있다가 또 여기에서 만약에 저 제재 맞아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여기서 공장 지었던 거 또 쭉 뺏기고서는 대규모로 타격을 받고 또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참으로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복마전이라 그러죠. 팬데모니엄이 이제 발동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기회의 땅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재난의 땅이 될 것이냐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단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현재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코스닥에 있던 우리의 반도체, 2차전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부장들, 그 다음에 원전까지 추가할게요. 원전 관련돼 있는 이런 소부장들, 정확히 얘기하면 플랜트죠. 플랜트 관련돼 있는 이런 소부장 기업들이 앞으로 해가지고서는 확실하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닿겠다. 즉 무슨 얘기냐? 코스닥 시총이 한참 또 이렇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뭐다? M&A, 이거 아주 큰 이슈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또 뭐냐? 미국 내에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출이라는 게 이런 게 더욱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찬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번째, 미연준, 여름에 금리 낙꿈은 사라졌다. 야, 6월 달에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하, 다음 달에 이제 5월에 FOMC 들어가죠. 자, 그럼 다음 달에 금리 인하가 될까? 될까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가장 큰 문제냐? 중동이 문제죠. 중동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또 뭐냐?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여름이 다가오면서 휴가에 기름을 열심히 쓰면서 휴가를 가야죠. 차 끌고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 소비가 높아지는 시즌이 들어오면서 이게 유가 안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 자,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미 말씀드렸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에서.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20 코로나. 자, 이 두 개로 인해 가지고서 2008년도 이전에 있던 그 M2 총통화량, M2가, 자, M2 2007이, M2 2004, 자, M2 2024 현재로 봤을 때 어떻게 됐느냐? 요거의 4배, 요거를 4배한 것이 지금 현재의 총통화량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앞으로 지금 원래는 지금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로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서 이 시장을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자, 말은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왜 안 떨어집니까?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이죠. 그 두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사실상 두 번의 위기를
경기 부양을 위한 자금을 풀어서 만들어 그걸 해결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기에 대한 반발, 정확하게 반동이 지금 현재 시장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풍족하게는 쓰지는 못하더라도 아끼면서 다시금 시장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왔다. 자, 그러면서도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국가가 누구냐?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할 수 있는 국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만큼 재정 건전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산업이 받쳐주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봤을 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서 근면하게 일했던 그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증시는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 4가지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슈들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이 중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는 어떤 테마일지 선별하는 작업도 중요할 텐데요. 오늘의 테마는 어떤 테마 살펴볼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테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반도체 이야기. 자, 그중에서도 HBM 메모리. 자, HBM이었어요. HBM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 유가에 관련된 이야기. 지금 상태에서 유가 도저히 안정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불길한 얘기를 지금 나왔고 세 번째, 자, 반도체 소부장뿐만 아니라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자동차, 원전, 플랜트 뭐 많습니다. 이런 소부장들 앞으로 이제 해외로 나가면서 거기에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등치가 커지면서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요거 네 번째, 금리 인하. 이거 지금 쉽지 않다. 지금 완전히 이번 주 여러 가지 어렵죠.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좋으면 떨어지고 실적이 나쁘면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미국 증시.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오늘은 뭐냐? 저녁에 PCE 발표까지 있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일단은 소부장 관련된 이야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장 이슈, 기회 땅으로 떠오른 텍사스. 자, 텍사스에 가면은 좋은 것도 많고 고기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집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삼성전자가 자리를 트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소부장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 자동차,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원전, 플랜트.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대형 종목들의 그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여기에 타겟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머니 모멘텀. 소부장 종목들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 이미 말씀드렸어요. 요거. 지금까지는 해가지고서 뭐 했느냐? 대형 종목.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내 업체였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은 뻔했죠. 자, 삼성, SK, 현대, 그 다음에 LG, 그 다음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환화, 뭐 이제 쌍용이 지금 이제는 없어졌지만 옛날에 쌍용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쭉쭉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업체들에서 이제 밑으로 해가지고서 1차 벤더, 1티어라 그러죠. 1차 벤더,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뭐 3차, 4차 쭉쭉쭉쭉 내려갔던 이런 벤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IRA 그 협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 규약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서는 현재 대기업들 여기에 있는 이 대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소부장 종목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옆에다가 땅에 다시 이제 자기네 회사 사무실 플러스 공장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러분들께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자,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있죠. 주한미군. 자, 잠깐 뜬금없는 얘기지만 요 얘기해보죠. 주한미군이 자, 우리나라 땅에다가 기지 짓고 여기에 있으면은 그 땅에 있는 기지는 우리나라 겁니까? 미국 겁니까? 자, 요거에 대한 거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자, 법적으로 했을 때 소유권은 누구냐? 소유는 한국이 가져 있어요. 내 거예요, 내 거. 사용은 누가 하느냐?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미군이 하는 거예요, 요거.
자, 이런 식으로 간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똑같은 개념이 미국에도 적용이 됩니다. 미국에도. 자, 그러면 소유는 누구 거냐? 여기에 있는 이 땅이, 자, 그러면 미국 땅에 지어놓은 공장과 사무실이 있을 경우 거기에 있는 소유는 누가 하느냐? 미국에서 삽니다. 미국 텍사스 정부에 사는 거죠. 텍사스 정부에 사는 거고 소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지자체의 소유인데 근데 사용을 누가 하느냐? 사용권은 자, 그랜트라 그러는데 그랜트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간다. 자, 이런 법적인 문제들을 이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소유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내 땅에 있으면은 내 거, 네 땅에 있으면 네 거.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땅에서 지금까지 한국에 있던 기업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고 미국에서 이렇게 해서 한국 기업이 사용을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됐을 때 미국이 이렇게 먹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거 돈이면 다 되는 미국 애들 특성상 글로벌로 M&A. 야, 너네 기술도 좋고 돈도 잘 버는데 야, 내가 너네 돈 주고 살게. 너 지금 시총이 얼마니? 1,000억이니 2,000억이니 5,000억이니 1조니 내가 너희들 따블로 줄게. 곱하기 2 해줄게. 이럴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글로벌 M&A의 가능성이 앞으로 이제 코스닥 업체들 중에서 이런 소부장 업체들한테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 업체들이 언제든지 주가가 갑자기 팍팍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 특히나 여기서 봤을 때 외국의 이런 그 투자회사들이 좀 많습니까? 이게 PEF라 그러죠. 아예 그냥 경영권 흡수해가지고서는 나중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거를 회사를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더 크게 키워서 파는 아주 착한 애들도 있지만은 쪼각쪼각 내서 깨버리는 애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M&A도 역시 이게 좋은 약인지 독약인지 몸에 좋은 양약인지 독약인지 구분을 해서 가야 될 그런 일도 이제 생길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머니 포인트를 보시면은 첫 번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여기에 미국 공장 여기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LG도 들어가죠. LG엔솔, 에너지 솔루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누구? SK온, SK이노베이션이죠. 요것도 들어가야 되겠죠. 자, 2차 전지도 역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다 그랬을 때 앞으로 이런 대형 종목들의 미국 공장에 들어가는 중소기업들 그 중에서 특히 소부장 종목들 앞으로 여기에서 누가 들어갈 것인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가는가 이 부분을 눈을 뜨고 잘 주목을 하셔야 된다. 먼저 요거를 봐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 미국이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규제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규제가 있죠. 뭐냐? 중국에 공장이 있거나 납품하거나 우리가 하지 말라는 물건을 파는 애들, 판매한 애들 이런 애들은 우리가 안 놀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잘 피해갈 것이냐? 이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새롭게 해가지고서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장의 다변화, 시장 다변화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겠느냐? 자, 그러면은 이제 수출 기업으로서 나오는 거죠. 이 소부장 종목들이 수출 기업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일본하고 과연 어떻게 잘 협력하는 업체가 있을 것인가? 자, 이런 부분,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는 소부장들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솔브레인. 아까도 나왔던 기사에 나왔던 회사. 자, 요거 그다음 두 번째 아바코.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여기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지역에 아예 그냥 땅 사고 사무실 지어가지고 들어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여기 자리로 봤을 때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다가 파동을 두 번째 만들고서는 한 번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가격도 상당히 높고 거래량도 의외로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거의 뭐 준대형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실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만드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OLED. 자, 여기는 주로 이제 뭐냐면 디스플레이예요. 주로 디스플레이였는데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도 가고 있고 그래서 전고체 정확히 이제 보면은 전고체 고속 증착 장비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특히나 차세대인 전고체 관련돼 있는 고속 증착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나 어떤 부분에서 자 얼티엄이라 그러죠. 얼티엄. 자, 얼티엄 GM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 그래가지고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붙었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 장비에 관련돼 있는 아바코 역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서 아바코는 13% 이상 지금 강하게 튀어올랐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보장 관련된 종목들과 섹터에 대한 흐름들 짚어봤고요. 글로벌 M&A를 통해서 글로벌적인 확장이 가능한 그런 섹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 역시나 오늘도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잘 받쳐주고 삼성전자와 엮일 수 있다는 강점, 그리고 아바코는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쪽으로도 다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과연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좋게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모두 다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이제 저보다 더 많이 꿰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긴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종목에서 가장 큰 특징,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만 일단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솔브레인은 미국 진출을 위한 복합 소부장이라는 거. 얘는 왜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아주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당히 큰 종목인데 이 종목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얘가 지금 M&A 대상으로 얘는 M&A 대상으로 진짜로 크게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자,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 그다음 솔브레인 홀딩스가 있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봤을 때 홀딩스에서 과연 이 솔브레인을 어떻게 취급을 해가지고서는 들어가고 대응을 할 것인가? 이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여기고 그다음 두 번째 자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하고 2차 전지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바코는 그러면 여기서 그중에 어떤 거냐 LCD, LED, OLED 특히나 OLED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의 기술까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봤을 때 이런 아바코는 앞으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전고체로 봤을 때는 하반기가 됐을 때 충분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소부장 관련해서 두 종목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M&A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솔브레인 쪽을 그리고 전공정 쪽으로도 전고체 쪽으로 아바코를 조금 더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테마와 종목들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히든머니 종목들 그간의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10 종목들 먼저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공동 10위로 신흥 SEC와 DSC 인베스트먼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신흥 SEC는 2차 전지 부품 관련주고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VC 관련된 종목으로 저희가 2월 15일과 3월 8일에 공략했던 종목들입니다. 두 종목 모두 누적 수익률은 30%를 넘기면서 10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 주식도 함께 공략해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KLAC 1월 3일에 공략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32%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K방산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로템 역시도 3월 말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연일 상승을 이끌어가면서 K방산이 4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33%대 수익률로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공략했던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급등세를 바로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4월 4일 공략 이후로 2주가 채 안 돼서 4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1월 17일 공략했던 RS 오토메이션 로봇 관련된 종목이죠. 전일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5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부터 5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3월 14일 공략했던 HB 테크놀로지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이고요. 75%대 수익률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GST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8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 공략했던 덕산테크피아는 디스플레이 관련주고요. 2월 14일 공략 이후로 96%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 공략했던 YC, YIK에서 사명을 어제 변경했던 기업이고요. 저희가 2월 13일 공략 이후로 149%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만 해도 5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장중 한때 23%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연일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YC가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 전해질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죠. 307% 넘는 수익률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동안 히든 종목들을 하루에 한 종목씩 공략을 했었고요. 누적 수익률들까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매일같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나올 정도로 요즘 굉장히 기세가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 리뷰로 먼저 만나볼까요? 자, 며칠 전에 봤던 YC입니다. 네, 이름 그대로 정말 엄청나게 잘 올라가고 있죠. 지금 여기 24%, 24.51%까지 올라가 있는 종목이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같은 상황이면 오늘 중에 잘하면 상한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YC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거래량까지도 엄청나게 들러붙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대략 한 7일에서 8일 정도 이 거래일 동안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들러붙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지금 현재 계속 해가지고서 제가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표치를 한참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 자리를 이미 돌파를 해버려가지고 거기서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표가는 여기 자 대략 한 1,900원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 이미 한참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 기세가 갈 것인가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SE 한번 보겠습니다. TSE. 현재 TSE도 3거래를 연속해가지고서 강력하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더욱더 이 바닥에서 다시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8% 넘는 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YC 과거 YIK에서부터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연일 좀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거래량까지도 받쳐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장중 한때 23%가량의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 바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힌트부터 들어볼까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네 글자란 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스플레이 소부장 관련 종목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히든 종목 모멘텀 OLED 관련 실적 강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요거 먼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포인트, 이 종목도 굉장히 강력한 그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라 그러면 뭐든지 다 쓸 수 있죠. LCD, 정시 TFT LCD부터 해서 LED, 그 다음에 OLED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OLED에 관련돼 있는 것, 즉 디스플레이는 뭐든지 다 한다. 디스플레이는 뭐든지 다 하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를 먼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 들어서 OLED에 관련되는 차세대 메타 테크놀로지를 지금 가지고 있고 이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전에서 특히 대형 OLED TV가 나오죠. 대형 OLED TV에서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그 성능을 가진 그런 차세대 가전으로서 여기에 대한 그 모멘텀이 있고 앞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있으면 하반기가 되면은 땡스기빙에 맞춰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때 또다시 엄청나게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오늘 차트,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자리를 보면은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 주봉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주봉 차트에서는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바닥을 지금 몇 번, 3번 정도를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 예전에 2015년도, 17년도 이때 당시에 크게 한번 상승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올라갔다가 여기서 하락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장기간 동안 옆으로 횡보를 좀 했던 것이 있었고요. 대략 한 7년 정도를 횡보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좀 이제는 좀 쉬어가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지금 여러 군데 쓰일 수가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가 있느냐. 보통 디스플레이 종목들이 태양광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태양광하고도 이쪽으로도 이제 많이
사업을 확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역시 앞으로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은 디스플레이와 소보장 쪽으로 짚어주셨고요. LED와 OLED까지도 엮일 수 있는 히든머니 종목, 정확한 종목명은 저희가 방송 이후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히든머니 종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도록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이것이 전략 클래스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증시 훑어볼 거고요.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중요한 실적 발표와 함께 경제지표 발표들도 있었는데 GDP 발표 이후로 해서 PCE 전까지 해서 어떤 전략들 세워주실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샹하이 같은 경우 샹하이는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을 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바닥을 잡은 다음에 위로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자리 3081포인트를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혀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3100선 요 포인트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여기에는 이 자리에서 과연 3100대에 있는 저항선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심천 지수, 자, 전점 같은 경우도 종합 지수 현재 보면은 역시 3거래일 연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상승하는 모습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자리 1761포인트를 과연 얼마나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장은 굉장히 재밌는 것이 올라갈 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판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지금 3일 연속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이제 이전에 있던 저항대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자, 그러면 여기서 중국은 그러면은 다시금 해가지고서 산업이 회복이 되고 부동산 쪽이 과연 얼마나 더 좀 더 유연하게 정책적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맞춰서 H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H지수 드디어 저항대를 뚫고서 강하게 지금 6거래일 연속해가지고서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자리 6거래일 연속을 해서 이렇게 지금 추세를 잡고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홍콩은 오히려 이제 앞으로 금융시장 선진화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법안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동안 많이 좀 억눌려 있었던 이 증시가 앞으로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고 여기에 맞춰서 ELS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대만 과권지수 타이완 자치엔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시금 조금 주춤주춤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현재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나 여기에 2169선을 돌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선을 넘어가야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고 미국 증시에 따라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를 못 넘어간다 그러면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우존스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37,725포인트 현재 이 자리에서 간신히 터치를 하고서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양봉을 보여주고서는 갔는데 현재 이 자리 38,000포인트 조금 넘어가는 자리에서 현재 지수가 잡혀 있는데 오늘 밤에 나오는 PCE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금 GDP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그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보고 있고 거기다가 금리 인하는 또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상당히 뒤로 밀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심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현재 여기에 횡보 라인 정확히 얘기하면 16,063과 그다음에 15,192 이 사이에서 지금 계속 어떻게든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지금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생각보다 조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15,192포인트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앞으로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하면은 대략 이 자리. 자, 14,450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S&P 500을 한번 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 자, S&P 500 지수도 역시 지금 현재 자리를 보면은 어떻게든 간신히 5,000포인트를 지금 지키고 있는 자리인데 5,048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또 한번 밀렸다 그러면은 5,000포인트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지금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4,2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전에 전망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국 증시와 함께 미국 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좀 실적 발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실적을 좋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가는 내려앉는 모습들 메타 같은 경우에도 나왔고 테슬라는 오히려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들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선은 잠깐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잠깐만요. 2400번 돌려가지고 여기서 보죠. 메타 한번 보죠. 메타 플랫폼스. 자, 그럼 메타 플랫폼스 한번 볼게요. 메타 치면은 떨어졌죠. 이렇게 고점이에요. 한참 높은 자리예요. 이게 캐시우드가 이제 우리 돈나무 언니라 그러죠.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바닥을 잡고 나가지고서 그때 한번 고생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갔던 자리입니다. 굉장히 잘 올라갔던 자리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느냐?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올라가기만 했던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고 지금 떨어진 자리를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 자리, 자 여기에 갭 나왔던 이 자리를 지금 메꿔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전에 자 2월 달에 이렇게 해서 갭 띄우고서 상승했던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떨어지면서 메꿨던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테슬라 아주 바닥에 갔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TSLA입니다. 자 테슬라 바닥을 잡았는데 다시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자리 계속해가지고서는 하방으로 이렇게 추세가 내려가다가 이제는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여기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가 여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타 관련된 이슈들을 비롯해서 미국의 실적 위크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이런 실적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선 양대 지수 좀 혼조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마감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금 조금 이제 좀 어느 정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에 있던 자금들이 다시금 코스피로 옮겨가고 있다. 즉 코스피 쪽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지금까지 봤던 것들 그러니까는 대형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유망주들 전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원자재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종목들로 지금 현재 자금이 골고루 분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현재 코스피의 움직임인데 여기 코스피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이 자리 자 키워보겠습니다. 위아래로 흔들흔들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제 2650포인트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위아래로 흔들면서 서서히 이렇게 파동을 주고 올라가는 이 자리로 봤을 때는 앞으로 지금 이제 있는 자금들은 상당히 넓게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빠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리는 아직까지는 추세 라인 안에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추세 안에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나서 다시금 이제 올라가는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부장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충분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감 전략도 세워봤고요. 오늘 방송에서만 하더라도 조선을 비롯해서 반도체 여러 가지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들 녹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공부하실 수 있도록 2분기 주요 테마인 반도체 AI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어 드렸고요. 전문가님의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지금 장 머니 시간에서는 미국 증시 홍도세에도 버티는 국내 증시 상황 짚어봤고요. 테마 머니 시간에서는 반도체와 유가, 소부장과 금리 인하 관련주들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히드머니 종목은 디스플레이 소부장 관련주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에서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 각별한 유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